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얼굴에 화상 자국도 있어서 저가 많이 케어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들었지만 엄마는 똑똑한 분이셔서 항상 공부에 대해 응원해 주셨어요.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엄마 덕분에 저도 변호사가 되기를 꿈꿔왔죠. 엄마의 원래 꿈이 변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주었는지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가장 좋아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그녀의 꿈을 이루어준 것으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내가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변호사가 됐어도 지금보다 기쁘진 않았을 거야? 우리 딸 너무 장하다. 고맙고 기특해.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변호사 절대 못했어. 엄마가 나 공부할 수 있게 항상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지. 난 엄마한테 고마워. 그렇게 나는 회사 사내 변호사가 되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동갑내기 변호사를 한 명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던 건 살면서 처음이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너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결혼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나랑 내가 같이일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너만 좋다고 하면 우리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너희 부모님은 나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반대하신다 해도 이해가 되기도 해.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직 패스는 못 하시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전원생활 즐기시는 중이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로펌 대표였던 저도 변호사라고 해도 우리 집은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도 딱히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두 집안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너무 컸죠. 게다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시각장애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연애는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집안의 만남이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집에다 얘기 잘해 놓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집안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나만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 나만 믿어. 남자친구는 저를 잘 다독여 주었지만 저는 집안 차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우리 엄마 시각장애 있다는 거 얘기했어? 그런 얘긴 미리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시면 당황하실 거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하지. 하여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한테 저희 엄마가 시각장애 있다는 거 가족에게 얘기했냐? 물으니까 그 대답이 좀 뭐 하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렴이 알아서 했거니 생각했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얘기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 상견 내 자리 만들어 보자고 하시는데 어머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봐. 괜찮은 날에 우리 상견 나 하자. 그렇게 며칠 뒤에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상견 자리를 갖기로 했어요. 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던 엄마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걱정이 된다. 내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우리 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상대 집안에서 나 때문에 너희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하니? 그러면 난 정말 너무 속상하고 괴로울 것 같아. 어떡하니? 엄마가 상견례 때문에 날 자꾸 잡는 것 같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이 되었지만 아닌 척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를 다독여야 했죠. 엄마, 뭘 걱정하고 그래? 딸을 이렇게 잘 키워놓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우리 딸, 이렇게 자랑스럽게 키웠다니 당하게 다녀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미리 다 얘기도 했대. 그 집은 사람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엄마가 나 잘 키웠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당당하게 나갈 거니까. 나만 믿고 엄마는 그냥 도도하게 있으면 돼. 우리 딸 다 컸네. 상견례도 하고 엄마 걱정한다고 달래주고. 너 같은 딸이 또 있을까? 그렇게 엄마를 잘 달래서 상견례 자리로 향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으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고급 정장이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장신구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가 죽었죠. 엄마는 눈 주위에 있는 화상 자국과 실명된 눈을 감추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타고 온 외제차와 고급스러운 복장을 보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몸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위축이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변호사로 키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애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인사는 무난하게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는데 정말 우아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묘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사돈 되실 분은 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다음 대화였어요. 엄마가 끼고 있는 선글라스에 대해 묻는 남자친구의 엄마 때문에 저와 엄마는 너무나 당황했죠. 엄마, 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남자친구가 끼어들어서 대답하자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매섭게 노려봐요. 여기가 외국이니. 그리고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넌 가만히 있어.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도 흠칫할 정도였죠. 그때부터 불길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미리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선글라스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상견 자리까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이유를 꼭 알아야겠네요.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눈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냐고 따졌죠. 남자친구는 저와 실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더니 엄마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상견례를 잡은 거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엔 화상 자국도 있어요. 험한 모습이라 선글라스로 가린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요? 아, 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적이 없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저는 왜 미리 듣지 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고 저희 시각장애와 제 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나 유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 시각장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견 내전에는 걱정만 하던 엄마가 예비 시호에게 또박또박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엄마가 참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기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는 전혀 기죽지 않으셨어요. 나 참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는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맹인이 직업이 있을 만무하고 당연히 우리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기후입니다. 저는 충분히 혼자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 거절할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님이 남자를 참 잘 골랐다고 칭찬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 직업도 좋고 곧 집안도 좋으니까 구원해주겠다 생각하셨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고 저는 그것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희가 여유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 혼자서 살 정도는 충분합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 마땅한 게 너무 많네요. 제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귀한 아들을 장모 뒤치다 거리나 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장애가 있는 장모라는 그것까진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뒤치다거리 말에 남자친구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 엄마가 왜 반대를 해요? 내 여자친구만 보라고. 얘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넌 입 다물어. 로펌 대표인 애가 맹인과 사도의 해지라고. 그래도 여자애가 변호사라고 하길래 집안은 별로여도 반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못 참겠다. 장애 있는 장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나를 원망해도 내가 그것까지 참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다. 아들이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겠다는 가만히 있을 어미가 어디여. 남자친구의 엄마의 대답에 저는 큰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따지도 물었어요. 왜 우리 엄마 시각장애가 있다고 미리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망신 주려고 그랬어? 어떻게? 견해 자리에서 이 사실 알게 해서 우리 엄마가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게 하는 건데 나랑 결혼하는 게 지옥 구덩이는 말까지 듣게 해야 했어. 나도 우리 엄마가 귀하게 키운 딸이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엄마를 모욕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죠. 미안해.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너희 어머님이 화상 자국까지 있는 줄은 나도 몰랐어. 넌 왜 그걸 미리 말하지 않은 거야? 말했으면 그건 너희 어머니한테 말하려고 했니?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 그래, 상견 내 자리 애초에 잡지도 않았겠지. 이렇게 해놓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난 너랑 결혼 못하겠다. 저는 남자친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저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인 우리 엄마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 것도 너무 속상했고 넌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니? 너 우리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돼 있니? 어디 어른들 앞에서 소리까지 지르고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그러나 남자친구의 엄마가 기분 나쁘다는 듯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나 지금 엄마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내 결혼인데 왜 엄마가 반대로 한다고 해서 상견례를 망쳐? 엄마, 이러려고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했어. 그럼 너 같은 아들이 장애에 있는 장모를 두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입 다물어. 저는 소리치고 남자친구는 해명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짜증을 내고 견해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뿐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잠 잡고 있던 저희 엄마가 나섰죠. 얘기는 이만하면 될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자리 없었던 일로 하죠. 저희 엄마가 손을 저으며 그만하라고 말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밀쳐버리기라도 할 것 같았어요. 하긴 뭘 그만해요. 나는 성격상, 직업상 무슨 일이든 단판을 짓고 끝내야 직성이 풀려요. 애초 말도 안 되는 결혼이고 딸을 이용해서 좋은 집안이랑 사돈 맺으려고 한 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나는 분명히 말해줘야겠네요. 다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세요. 더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가 주변을 더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남자친구의 엄마가 우리 엄마의 손목을 확 붙잡더니 자리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 가긴 어딜 가려 그래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쪽에 언감생심 어떤 사이를 보려고 한 건지,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건지 나는 얘기 좀 더 해야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우리 엄마 손목을 붙잡은 모습에 뒤집혔어요. 막말을 하고도 부족한지 우리 엄마를 붙잡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떤 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앞도 못 보는 우리 엄마 손목을 왜 그렇게 세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뜻이에요? 저는 그 아줌마의 손을 떼내려고 난리를 치고 그 아줌마는 우리 엄마 손목을 붙잡고 엄마는 물러서려고 하고 그러는 중에 엄마의 손목에 있던 팔찌가 풀려버렸어요. 왜 어린 애들한테 해주는 미아 팔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저희 엄마 손목에 해드렸거든요. 엄마 이름과 제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를요. 그게 바닥에 떨어지자 남자친구의 엄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무슨 3-4살짜리 애도 아니고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랑 내가 사돈은 맺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짜증을 확 꺼냈습니다. 내면서 엄마의 떨어진 팔찌를 주워 들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팔찌에 적힌 엄마의 이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이리 주시겠어요? 우리 엄마 손목을 붙잡고 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팔찌까지 빼앗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줌마 손에서 팔찌를 획 낚아 찼죠. 그런데 아줌마 반응이 되게 의외였어요.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놀란 얼굴이 되어 우리 엄마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언니 다림, 언니 맞지? 언니 나야 진니? 언니 나 기억 안 나? 언니가 나 살려줬잖아. 갑자기 남친의 엄마가 저희 엄마를 붙잡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달라진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름이 좀 독특한 편이거든요. 근데 남친의 엄마가 우리 엄마의 이름을 보고는 아는 사람인지?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도요. 다림 선배라고. 아니, 정말로 다림 선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 있어? 그 난리에도 조용하던 남친 아버지가 엄마의 이름을 듣더니 처음으로 입을 덜하고 눈물을 삼키며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나중에 엄마에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엄마의 대학 시절 때였어요. 엄마는 저에게 한 번도 어쩌다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엄마 대학 때 법대를 다녔는데 거기에 아끼는 후배가 둘 있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두 후배를 데리고 같이 공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더라고. 두 후배가 엄마를 워낙 잘 따르기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예쁘기도 해서 과외를 하는 듯 공부를 자주 봐줬어요. 다림 언니, 오늘 우리 자취방에서 같이 공부해요. 저번에 언니가 준 족보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빨리 일어나. 옆방에서 이야기의 긴 내용에 구두점을 추가하여 원활한 이해를 돕습니다. 불 났어 일어나. 불이 났어요. 일어나라고 두 사람을 흔들어 깨웠어요. 꼭 깊게 잠든 두 사람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어요. 엄마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방이 엄청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이 빨리 붙었어요. 엄마가 나가려는 순간 형광등이 펑 깨져서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 결과 엄마는 실명하고 얼굴에 화상이 생겼어요. 엄마 덕분에 먼저 도망칠 수 있었던 후배는 지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인데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아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두 후배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나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너무 신기했어요.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인연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대학도 그만두고 당연히 변호사 꿈도 못 이루게 됐지. 공부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야 있었겠지만 당시에 나는 어린 나이에 충격이 너무 컸고 꿈도 그냥 포기하게 됐어.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한 거야? 그때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인생도 참 답답하기만 하지. 그래도 너 키울 때는 여느지 못하지 않게 귀하게 키웠어. 나중에 엄마가 해주신 말이었어요.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라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절망스러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아버지가 그리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토록 외롭게 살아야 했을까? 그것도 속상했죠.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연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학교도 그만두고 사라져서 도저히 언니를 찾을 수 없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어. 언니가 나 공부도 가르쳐주고 살려줘서 지금은 나 이렇게 변호사야? 로펌 대표이기도 하고 이것은 전부 언니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만 변호사 돼서 미안해. 난 언니가 다친 줄은 알았지만 실명까지 되고 화상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을 줄을 몰랐어. 바로 못 알아봐서 미안해. 언니, 내가 먼저 찾아내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해. 남자친구의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못 알아봤다면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선배, 그 일만 아니었으면 선배도 꿈을 잃었을 텐데. 우리 살려준다고 꿈까지 잃게 하고 항상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먼저 찾아내지 못해 미안한 게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의 부모님 둘이 우리 엄마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데 저랑 남자친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기만 하고 감히 끼어들어 한마디 할 수도 없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사과를 한참 듣던 엄마는 조용히 있기만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됐어. 그 일은 이제 나는 완전히 잊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잊고 살아.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더 큰 목소리로 울더라고요. 엄마의 말에는 원망도 없었고 그저 차분해서 더 슬프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반대한 것도 너희 어머니한테 맹이는 사돈 못 맺겠다고 함부로 말한 것 전부 미안하다. 내가 너 하듯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니까 너희가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전부 지원할 거니까. 너희 결혼은 문제 없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만난다는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내가 한 말들은 전부 잊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한 짓들, 한 말들, 그거 다 없던 일로 해줘. 지금까지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결혼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진 태도에 저는 솔직히 기쁘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 나도 너희 결혼에 찬성한다. 너희가 만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너를 아끼고 귀하게 대할 거야. 그 말은 도듣단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거들어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됐다. 상연에 완전히 망쳐서 진짜 속상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너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남친까지 훌쩍거리면서 우리의 결혼이 허락받았다며 좋아하는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일단은 집으로 가야겠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요. 저랑 엄마는 일단 집으로 갈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해요.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을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엄마 저는 아무 말이 없었죠. 집을 향하면서 저는 엄마의 미아팔찌를 손에 들고 내내 생각하는데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거야?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지.
이건 엄마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야. 마는 그냥 내가 결정한 걸 지지해 줄 거고, 난 그냥 계속 모르겠어.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급하게 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묻지 말고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니까.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너무 잘 됐다. 나 처음에는 우리 정말 이러다가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정했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진짜 잘해주겠다고 결혼하면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 됐어. 난 이게 잘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처음에 너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아직도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 너희 엄마가 시각장애 있으신 거 다 아는데도 우리 부모님 상관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이제 정말로 결혼하면 되는 거야? 너희 어머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가 봐. 너무 잘 됐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당장 너한테 달려가고 싶어. 그렇게 간단하게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이런 말 하게 될지 몰랐는데 너랑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나한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결혼하는 게 좋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시간을 갖자니? 그거 헤어지자는 뜻이야. 왜 지금 다 잘 됐는데? 왜 시간을 가자는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멘퍼 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오실 줄 몰라서 집도 엉망이고 저도 지금 엉망인데 제가 민망해 해명을 했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도도하고 우아하시고 만한 분이 그렇게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저는 더 어쩔 줄 몰랐고요. 우리 아들한테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어.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어제 내가 한 거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 마음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그 얘기 듣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왜 시간을 가자고 한 건지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남자친구의 부모님 때문에 너희 어머님이 다쳤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던 거니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혼란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직은 결혼을 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알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림 언니, 애들 결혼하는 거 허락해 줘요. 우리 집에 시집 보면 공주님처럼 세게 해줄게요. 나 그렇게 하는 게 연니한테 은혜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연니한테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해줘요. 애들 서로 좋아하고 우리도 애들 결혼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인데 언니도 허락해줘요. 나 연니한테 직접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하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엄마는 차분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딸을 잘 대해주겠다고 말해줘서 고맙지만 우리 딸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요.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며칠 전에는 내 앞에서 말 실수한 거 너무 많이 후회했어. 내가 잘못한 거 전부 인정해. 너에게 미안하고 다림 언니에게도 미안해. 그 마음 기억할게. 난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도 왔는데 잠깐만 들어오라고 해도 되지? 남자친구의 엄마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니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머리를 푹 숙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고 나는 우리가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했지만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어서 왔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도 널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널 너무 좋아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내 마음 알잖아.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에게 사과고 찾아왔지만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가자고 했는데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아온 상황도 그렇고 결혼을 강요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계셨지만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어. 내가 며칠만도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튕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결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혼자서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니? 난 정말로 내가 너무 좋아. 널 많이 예뻐하면 지낼 자신이 있단다. 넌 다림 언니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면이야. 남자친구의 엄마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마음이 더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요란한 방문이 끝나고 저는 오히려 머리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하지만 그건 엄마가 누군지 알았을 때의 문제고 처음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을 무시하던 태도가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도가 너무 달라진다는 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참 좋은 연인이었던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할 인원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너랑 함께하는 시간들 다 즐거웠어. 고마워, 남자. 친구에게 바로 이별을 말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너를 반기시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 거야? 난 솔직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혹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희 어머니 시각장애 있는 거 미리 말씀 안 드린 것 때문에 그래? 남자친구는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줄 알았을 텐데 그런 반응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쩌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너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나랑 우리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잖아. 그때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지금은 고마운 마음이 크시지. 결국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나라는 사람이 널 짝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전에 한 희생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는다는 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평생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했잖아. 그것도 생각 주면 안 돼. 그게 우리한텐 잘된 일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것만 생각해 줄 순 없는 거야? 미안해. 내 생각은 확고하고 나는 결혼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너한테는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했어요. 저도 물론 속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엄마도 이해해 주셨어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하지도 말고 다시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잘한 거야?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일에만 집중하면서 지냈어요. 가끔 회사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치면 좀 어색하긴 했지만 미련이 생기진 않더라도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고, 잘 지냈니?
나야.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니?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를 많이 했단다. 그게 너희의 결혼을 막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겠지요. 좋은 마음으로 결혼 허락해 주셨던 건 감사해요. 그래도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는 후회는 없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도 이미 하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래, 야무진 아이니까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란 거 안다. 너도 너희 엄마처럼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참 사람이 좋은데 너를 놓쳐서 내 마음이 서운한 건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다시 생각해 볼 순 없는 거니 이미 정해진 일이라 제 대답은 같아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건지 가늠이 안 되네요. 왜 전화 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너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서 내가 며느리가 되면 잘해주는 걸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래? 혹시 너희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부족한 건 없니? 이런 말이 실례인 줄 알지만 어렵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서 엄마라면 그런 보답 같은 거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 제가 아는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진 않아요. 너나 너희 엄마는 그러실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난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말씀은 드려볼 수 있는데 아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너희 엄마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내가 잘 설득해서 엄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려줘. 나는 그게 뭐든 해드리고 싶어. 내가 너희 엄마에게 그런 못된 말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니?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을 해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저희 엄마는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였죠. 여쭤보지 않아도 뻔하겠지만 어쨌든 여쭤봤어요. 엄마, 내 전 남친의 엄마가 엄마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고 필요한 게 없냐고 묻는데 엄마, 필요한 건 뭐 없어?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엄마, 그런 걸 원한 적 없어. 다음에 또 그런 전화 받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전 일은 잊고 살자고 전해줘. 그런 거 싫어. 너도 괜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거절해. 엄마의 반응은 참 단호했고 제가 예상한 엄마의 반응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나 연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면 죽을 때도 편히 못 죽어. 거기다 나 때문에 애들 결혼까지 안 하게 되었잖아. 언니가 원하는 걸 하나라도 해줘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왜 이렇게 막무 아이냐고 혼내도 나 정말로 이렇게 못 돌아가. 꼭 말해줘. 너 예전에도 그렇게 고집이 세더니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니? 난 정말로 그런 거 바란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랬더니 전 남친의 엄마가 글쎄 가방에서 잠옷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살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내가 언니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낼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전 남친의 엄마의 고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상견 내가 있던 날 뭐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요. 그럼 저희 엄마 얼굴에 화상 자국 수술해 주시는 건 어때요? 그거라면 엄마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아주머니 입장에서도 뭔가 해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 엄마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전 남친의 엄마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그런 거 바란 적 없다고 했잖아. 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어야지. 엄마 그 아줌마가 잠옷이 가져와서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어. 그냥 이참에 화상 자국은 없애자. 엄마, 그것도 많이 신경 쓰였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 걸 뭐하러 흉터 제거 수술까지 해? 휴, 난 모르겠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해? 그냥 이번에는 눈 딱 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는 화상 자국을 없애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 남친의 엄마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얼굴은 좀 더 매끈하고 보기 좋아졌고,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며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의 젊은 날을 되돌릴 수는 없고, 실명된 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저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언젠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요즘 할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잘 지내는 회사에서 가끔 그 얼굴을 보면 생각보다 좋아 보였어서 난 좀 속상해졌어. 잘 지내는 너도 좋겠어? 이렇게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헤어진 사이잖아. 난 우리가 헤어졌지만 인연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난 우리가 헤어진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 정말로. 전 남자친구는 가끔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지만 이제 그런 전화도 더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도 결혼을 할 뻔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헤어지는 게 유독 가슴이 쓰이긴 했지만 결혼을 안 하게 된 것도 전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다행스럽게 느껴져요. 전 앞으로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낼 생각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랑 상견례까지 했다가 거기서 험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주 파란만장한 제 인생의 파기는 여기까지예요. 제사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웃을 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